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드디어 6월 부동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캐나다 전역 데이터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매매는 작년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팬데믹인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작년보다는 저번 달과 많이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율은 저번 달에 비해 약 56.89%가 상승하면서 비즈니스 재오픈이 되면서 마치 부동산에도 조금이나마 반전이 온 거 아니냐라는 듯한 반응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번 달에 비해 약 69% 이상 많은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과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때가 때인 만큼 69% 상승이라는 점이 많은 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4월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놓지 못했던 분들이 비즈니스 재오픈을 이용하여 발빠르게 내놓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HPI는 작년에 비해 약 5.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데이터 중 하나인데요. 보통 물건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 HPI는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인데 상승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죠. 그동안 바이어들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평균 집값은 작년에 비해 약 2.55%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로 지역별로 너무 달랐습니다. 조금 후에 보여드릴 자료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les to New Listing 지수는 크게 떨어져서 0.59를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몬트리올이 크게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몬트리올의 지수는 언제나 0.9 이상을 기록하였는데요. 그것도 한 몇 개월째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무려 0.3 이상 내려가면서 0.61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갑자기 밸런스드 마켓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집값은 상승하였고 HPI는 작년에 비해 11%가 상승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도시 평균적으로 매매율, 리스팅, 매물 모두 하락하였지만 HPI만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캐나다 전역 부동산 값이 하락하였다는 데이터는 이런 대도시에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론토 마켓 시장 데이터를 비교하다가 발견한 재밌는 점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달 데이터는 토론토 그리고 토론토에서 가장 가까운 GTA의 성장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었고 약간 떨어진 지역은 가격 하락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가까운 지역은 매매율이 하락하였고 약간 떨어진 지역,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은 오히려 매매율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집값이 비싼 곳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집을 사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토론토 시티의 디태치드 하우스 데이터입니다. 새로운 매물이 낮은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팔린 매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토론토와 가장 가까운 도시인 미시사가도 비슷한 경향이 보이고 에이작스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나 토론토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인 밀튼은 팔린 매물이 조금 증가하였고 집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았던 오샤와에서는 매물이 20% 넘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샤와 부분만 보면 예상 데이터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5월달에는 집값 하락을 예상하였지만 6월달에는 갑자기 집값 상승을 예상하였습니다. 즉 오샤와 쪽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예상 못했던 일인데요. 즉 세이빙이 거의 불가능한 시티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주거비용이 훨씬 부담이 적은 그런 지역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캐나다 도시별 평균 집값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전역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2.6%가 하락하였고 토론토 GTA 지역은 약 9.4% 상승하였습니다. 해밀턴, 벌링턴 지역은 9.3%, 런던, 세인트 토마스 지역은 7.3%, 그리고 키치너, 워털루 지역은 6.2%, 마지막으로 오타와는 15.7% 상승하였습니다. 그레이트 밴쿠버 지역은 2.9%, 빅토리아는 2.8%, 몬트리올은 11% 상승하였고 퀘벡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각 보고서들이 내놓은 키 포인트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집 판매율은
1999년 초 이후로 두 번째로 낮았다는 점입니다. 즉, 부동산 시장은 점진적인 경제 재개에도 불구하고 크게 복구되지 못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월 집 매물이 저번 달에 비해 69% 급증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3월, 4월 코비드-19으로 시작된 까다로운 수요 공급 조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부동산 가격 약화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약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이민자들이 모이는 대도시들은 가격이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도시와 약간은 멀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의 집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번째, 5월 새로운 매물이 급증하면서 Sales to New 리스팅 지수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몬트리올과 케벡 지역은 락다운 이후로 새로운 매물의 수가 무려 3배나 증가하였죠. 이러한 현상은 수요와 공급이 언제나 맞물려 돌아가던 지난 2개월과 비교한다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수가 달라지고 이것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도 매물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집값은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캐나다 역사상 보험을 든 5년 고정대출의 이율을 1.99%로 낮춘 HSBC가 대출 이율에 전쟁을 불을 지핀 지금 다른 은행들이 하나 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SBC는 모기지를 신청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모든 비용까지 처리할 수 있게 캐시백 프로그램까지 제공함으로써 아주 공격적으로 고객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원하던 집값 하락 대신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부동산 모습에 집 구매를 기다리던 분들이 지금이라도 좋은 집이 나오면 좋은 대출 이율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실률이 조금 높아진 지금 대도시의 콘도의 렌트비 하락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바이어들이 집을 살지 아니면 조금 저렴해진 콘도의 렌트로 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5월은 적어도 집을 산 사람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